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 확인 결과 당후 회의에 금리를 내린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9월이나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가 수정이 됐는데 거의 82만 명 가까이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역시 고용 시장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 야간 선물 다 올랐기 때문에 초반 증시는 긍정적으로 출발할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포인트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주 한 번씩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종목군이 상대적으로 더 대장주 역할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 특히 금리가 빠지면서 러셀 2000 지수는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에는 또 변화가 있었죠. 뭐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3위 엇갈렸는데, 뭐 최상단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메타가 1.6% 올라간 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1% 이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뭐 주요 업종으로 보면 금융을 제외하고는 또 에너지 약간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올라서 뭐 특정 종목이 급등했다, 특정 업종에서 선도했다,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금리나 기대감에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가 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우선 FOMC 의사록 때문인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다음 회의에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근데 뭐 지금 거의 예상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인하하는 걸로 거의 보고 있는 거죠. 일부 의원들은 7월에 바로 인하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대략적으로 수치 보니까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그런 의견을 이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고용 시장이 뭐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과장된 수치 같다. 보여지는 것보다 고용 데이터가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 인하를 확실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날 또 중요했던 게 고용지표, 노동통계국에서 지난 1년 동안 파악을 해보니 발표된 고용지표보다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81만 8천 명을 하향 수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009년도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향하는, 원래 이게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유난하게 하향 수정이 많이 됐죠. 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35만 명 이상, 거의 36만 정도가 하향이 됐고, 그다음에 뭐 레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15만 정도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고용이 보여졌던 것보다는 더 좋지는 않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다만 이것도 뭐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해석은 아니고, 아마 저기 이민자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수치에 착오를 일으켰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체까지 이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보여지는 고용 데이터보다는 안 좋았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를 정리해 보면 블룸버그에선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지난 팬데믹 국면에서 연준에서 제대로 금리 조절을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유발을 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한번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거 초기에 대응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자기네들이 실수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을 할 거다. 그래서 9월 인하를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도이체뱅크에서는 금리 인하가 초반에는 좀 빠르게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완만한 속도,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는 그 구체적으로 딱 언제 어떻게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파월이 내진 않겠지만,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분 없이 금리를 내리면 그럼 이제 상대 당, 지금의 야당에는 굉장한 어떤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명분이 뚜렷해야 될 거다, 그런 것을 파월이 제시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고용지표가 좀 둔하긴 했지만 고용시장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라서 뭐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올해 6천, 내년도 7천까지 목표 주가를, 지수를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징주로는 타겟이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 목표도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티에서
투자 의견 상향하면서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 영향으로 다른 반도체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빅베어라고 AI 관련된 기업인데 오늘 27%나 급등을 했거든요. 이 회사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그 당국에, 그러니까 정부에 AI 관련된 솔루션을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뭐 30억 달러인가? 하여튼 뭐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어쨌든 AI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매출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7%이 시가총액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또 AI 관련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 결과 10년물 금리가 장중한 때 3.76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찰스 슈왑의 한 분석가는 왜 저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현재 판단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금리 빠지는 게 맞는지 올라가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증시에 좋은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다.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추이를 볼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국채 금리 올라갈 때 증시가 하락하고 금리가 빠질 때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지고 주식시장도 빠지고 이런 특이한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부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거고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쪽이라서 이전과 같이 금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미증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9월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안도한 투자자들이 매수를 조금 더 해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업종별 수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좀 강하게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되는 거를 보면 이제 금융업종,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다음에 전기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운수장비는 자동차하고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관은 금융,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러니까 이쪽에 공을 들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강하게 움직였던 일반 전기전자,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막 퍼붓다가 매도가 진정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유한양행 재료에다 대고 기관 투자자들이 총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좀 쌓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의 업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건설 업종을 기관들이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적어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 업종의 어떤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GS건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 어제 좀 밀렸죠. 그 다음에 금융주,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순인데, 어제 같은 경우 추세가 좋았던 건 건설하고 2차전지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부진했던 건 반도체와 금융과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구도인데, 이게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인 추세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뭐가 되는지, 수급이 집중되는 게 뭐가 되는지 자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DR상 거의 과매수권으로 왔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볼 때 좀 수급의 일관성 있는 게 어느 쪽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다음에 고용 둔화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봤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뭐 우려 쪽보다는 기대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 2차전지, 시가총액 최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한 바퀴씩 다 돌았거든요. 한 바퀴씩 돈 다음에 다시 순환매로 갈 거냐, 메인 대장주가 나올 거냐 봐야 될 거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선물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는 좋죠. 근데 이제 약간 선물도 보면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매도 청산 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선물을 신규 매수하면 상승할 거야 이렇게 베팅하는 거고, 하락한 걸 청산하는 매수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더 빠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가 되려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선물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막 선물 매수한다고 해서 쭉쭉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반등하는 정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매수 강도가 세지면서 신규 매수가 붙는지, 이건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어제 같은 경우 최근의 특징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하고 시총 차이가 줄어들면 다시 벌어지고 붙으면 또 뚝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쉽게 1위를 내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뱅뱅뱅 도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인 대장주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업종이 등장을 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 양시장에서 계속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장세라서 이번이 그 하락 사이클 종료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는 기간과 상승폭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기간은 뭐 23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역대 그 상승 전환 이후에 가장 작아요. 25%. 웬만하면 20개월 정도 지나가고 하면 100% 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이 유난하게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게 국내 투자들이 미국 쪽으로만 가서 증시 수급이 빈다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 이외에는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환경이 아니다든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번 어떤 반등이 투자자들이 대단히 좀 대응하기 힘든 그런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뭐 평균 기간도 제법 길잖아요. 그렇긴 한데 상승폭이 미진해서, 근데 이런 시장 환경은 그대로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뭐 시장 성향 자체가.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저기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